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날씨부터 봐야겠어요. 6월 35도 폭염. 와, 이게 진짜 6월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한여름 같죠. 예. 어제도 더웠어요.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이 다. 네. 그런데 오늘이 더 덥대요. 폭염이 오늘이 절정이라고 하고, 오늘 날씨가요. 오늘 최고 기온이 서울,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기록합니다. 평년 이맘때가 최고 기온 29도 정도였으니까 훨씬 더 상회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서쪽 지역 중심으로 더 덥고, 강원 영남 쪽이 좀 낮긴 한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엄청 더울 걸로 보입니다. 폭염주의보 제가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대부분, 강원 호남 일부에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이렇게 동풍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백두대간 넘어서 부는 그 바람이 예. 기온을 훨씬 더 높이 끌어올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언제쯤 좀 수그러듭니까? 계속은 아니고 내일부터 조금씩 수그러든다고 해요. 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남부 충청에 비가 내리고요.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조금씩 수그러들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예. 전 세계가 끓고 있다는 뉴스는 저희가 인터뷰로도 뭐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죠? 심상치가 않고요. 이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의 어떤 시발점 뭐 이런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기후 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가 이 지금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가 역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 이 같은 기간 동안 특히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높았는데 이거는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1.5도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역대 그러니까 6월 같은 기간, 예. 같은 기간의 기온 중에 가장 높은 해가 올해다? 예. 6월. 지구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고 미국 해양대기청이 지금 해수면을 보니까 예. 해수면 온도가 0.85도 높아서 이것도 1850년 5월 이후에 제일 뜨거웠다. 지금 해수면이. 해수면도, 바다도. 그리고 지금 이산화탄소 수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달 이산화탄소 수치가 424 ppm인데 이거는 지난해 5월보다 3.0 ppm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도 역시 제일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기후 온난화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한 100명 정도 지금 더위로 사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대 49도 지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16년이 역대 제일 더웠는데 그때보다 더 더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이 폭염에 대해서 올여름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급하겠다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정부도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여름에는 지급하잖아요. 예. 그걸 좀 앞당긴다는 얘기죠? 6월부터 지금 하니까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도 덥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좀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갑니다. 2주 후 책임론까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목요일에 나왔던 발언의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일단 장관의 첫 발언은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게 수능을 출제하라고 이제 대통령이 그러셨다. 요런 이제 발언이었던 건데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학교 교과과정,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출제하라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일파만파 커졌었고요. 논란을 촉발한 이주호 장관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를 내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당 내부에서 이주호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경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국민일보 단독 보도했는데 네. 다만 요거는 저희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에 확인했던 결과 책임론은 좀 너무 나간 얘기다라고 여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질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주호 장관 임명할 때도 여러 사람 돌고 하다가 결국 이주호까지 갔기 때문에 사람 찾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건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심각한 거야? 그냥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제 시기의 문제죠. 시기. 수능 시험을 5달 앞두고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출제 지침 같은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이러면 이게
그럼 이번 수능은 불수능, 물수능 뭐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이 했던 말 자체는 취지는 좀 원론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게 아니라 당사자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험생이랑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출제 방향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된 거고 예. 유명 뭐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학의 현우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애들만 불쌍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사이탐구의 이다지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각성을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볼 수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그 3대 개혁, 그러니까 노동연금 교육 중에서 교육 개혁이 지금 제일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여권에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쪽으로 주문을 했대요. 근데 계속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벼르고 있었고 지난주에 이주호 장관이 보고하러 왔을 때 네. 원래 주제는 그 보고 주제는 딴 거였거든요. 뭐 유보통합이나 한국어 교육 같은 거.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얘기까지 꺼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벼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그래서 사교육비 줄일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요 말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한 문장 덧붙인 거죠. 수능 얘기까지. 그러니까 사교육비 줄일 방안을 마련해라.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거고 좋은 얘기인데 그 뒤에 이제 수능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제 혼란으로 이어진 거죠. 예, 그렇게 됐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 보고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이주호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한 거였고요. 예. 그 말이 고스란히 나가면서 혼란이 이제 가중됐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하면 풀 수 있게 수능 출제하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공교육 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출제해라. 같은 말 아니에요? 그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예. 일단 교육개혁, 그러니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너무 개혁을 혁명하듯이 쉽게 보는 거 아니냐. 사교육비 절감해야지. 라고 하면 한마디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능 난이도 조절하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주호 장관한테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 출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학교 수업으로 잘못 전달이 됐다. 윤 대통령은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수업 외에서 출제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그런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저도 이 학력고사 세대라서 어디 수능 얘기하면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보지도 않은 시험을. 근데 뭐 수능이나 학력고사나 어쨌든 같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학력고사 세대 이전 세대예요. 심지어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뭘 듣고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그렇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5살 이제 초등학교 입학. 네. 이것도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주 69시간제라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장관들한테 해서 장관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수습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밑에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니까 지금 최근에 공직자들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움직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용산에 오더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이 얘기하고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묻기 시작하면은 이게 국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좀 사과도 해라. 본인이 잘못한 건 실수한 거는 사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수습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의 문제는 사실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콕 집어서 확 바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풀기 어려운 항상 난제였던 건데 이제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지침 비슷하게 내려버리니까 현장에 혼란이 불쑥이란 점에서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요.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여론들 들어가면서 의견들 들어가면서 더 나눠보도록 하죠. 의견들 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토론 대신 국회 연설. 여야 대표가 오늘 내일 이틀간 국회 연설에 나서요. 네, 그 전에 뭐 TV 토론 하자라고 양쪽에서 조율하다가 또 뭉개졌다가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대신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맞붙을 예정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게 될 텐데 정권 심판론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추경안, 그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35조 원 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기본사회 구상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할 차례가 되는데요. 반대로 윤석열 정부 1년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하나 3대 국회 개혁을 내일 던진대요.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하고 또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 이런 얘기들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김준일 에디터, 네. 어떤 부분들 주목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위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분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여기를 모두 포기한 정권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건데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여기에서 지금 뭐 언론 보도로 나온 걸 보면은 기본 사회를 다시 언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예전에 있었다네. 근데 이게 대선 때 싹 사라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딱히 우호적이지 않더라라는 네. 건데 다시 이거를 지금 들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기본사회 구상이라는 게 그 기본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 맥락일 거기에는 것이다. 큰 틀에서는 이제 뭐 기본 소득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평가할 부분은 너무 오락가락한다 사실.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의 철학을 왔다 갔다 좀 한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될지 이걸로 총선을 치를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여기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이게 개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명 의원 정수 축소요? 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뭐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한 30명 정도 지금 축소하는 얘기를 저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정말 개혁이고 맞는 것이냐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개별 의원들의 발언권 몇 명이서 사실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권한을 오히려 뭐 소득을 줄이거나 뭐 아니면 보좌관 수를 더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것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여야 대표가 차례로 국회 연설 나섭니다. 여러분 중요한 연설이니까요. 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했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돈봉투 사건 그거 기획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일파만파인데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코인 회사에 근무했다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뭔가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까? 보도를 제가 써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취재해본 게 민망하긴 있나요? 한데요. 예, 김기현 대표가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박을 했었잖아요. 중소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아들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 씨가 언어푼드라는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이 회사가 구축한 NFT 다바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의 대표로 겸임하고 있던 걸 확인을 했어요. 뭐 본인도 뭐 나는 이 팀 대표다 책임지고 이 팀을 이끌어가는 입장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 요 말씀드린 다바 프로젝트라는 게 러그풀 그러니까 어떤 유사수신 사기 의혹 같은 게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먹튀 사기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뭐 투자자들의 원성이 더 커질 것 같고 오늘 아마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의 어떤 질문이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